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부 멘틀의 운동과 풀룸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상부 멘틀의 운동과 풀룸 운동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풀룸 구조론, 풀룸 운동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건데 얘들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게 판 구조론이거든요. 판 구조론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구상의 지진이나 그리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이론인 거죠. 얘들이 왜 일어나느냐? 판구주로는 이거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에서 이런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판을 이렇게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 판과 판 사이 경계, 판과 판 사이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런 판의 경계가 아니고 이런 부분, 판의 중심 이런 데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더라. 이 과학자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거지.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의 화산 활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이 풀룸 운동 혹은 이거 멘틀 전체의 운동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밑에 있는 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부 멘틀의 운동. 이거는 판과 상부 멘틀의 상호작용이 중심이며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판 구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부 멘틀의 운동은 결국 판 구조론을 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의 화산 활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단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화산 활동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판 구조론의 단점이 되는 거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멘틀 전체의 운동이 나왔다. 판과 멘틀 전체의 상호작용이 중심이며 열점과 같이 판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 이걸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풀룸 구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풀룸 구조론. 자,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 이제 이 그림 옆에다가 선생님이 하나 더 그릴게요. 똑같이. 여러분들은 원래 있는 그림 활용해도 돼요. 이렇게 있고 이게 지각. 지각 말고 이걸 판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판이라고 합시다. 이거 판. 그리고 연약권, 그리고 이제 하부 멘틀, 그리고 외핵 이렇게 있는 거죠. 판 구조론. 지금 우리가 하는 판 구조론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연약권에서 이 대류를 해요. 이게 이렇게 대류를 하고 이렇게 대류를 하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발산형 경계, 여기가 이제 수렴형 경계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판구조론 같은 경우는 연약권과 판이 중요한 거지 이 하부 멘틀이나 외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멘틀 중에서도 상부만 이용하는 거지. 이 하부 멘틀을 이용하지 않고 상부 멘틀의 움직임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판 구조론이 되는 거죠. 근데 풀룸 구조론은 좀 달라요. 풀룸 구조론. 풀룸 운동, 풀룸 구조론 하는데 보통 구조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얘기 한번 해볼게. 이게 판이고, 그리고 연약권, 그리고 하부 멘틀, 그리고 여기 외핵이 있어요. 물론 내핵도 있지만 외핵만 필요하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 외핵과 하부 멘틀에 있는 그러니까 멘틀에 이걸 이제 여기서는 그냥 멘틀이라고 생각해요. 연약권이랑 하부 멘틀을 그냥 묶어가지고 이거 그냥 멘틀 이렇게 생각해도 돼.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 있는 이 점에서 이제 온도가 높다 보니까 핵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열을 받은 멘틀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화산 활동을 뻥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올라간 만큼 어디서 내려와 줘야 돼요.
어디선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또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이렇게 뻥 올라가고 어디선가는 뻥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풀론 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굳이 판의 경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이 우리가 지금 풀룸이라고 배울 건데 이거를 쏘아 보내기만 한다면 여기 화산 활동이 만들어져도 되는 거지. 근데 이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판의 경계가 굳이 아니어도 화산 활동이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풀룸 구조론 같은 경우는. 됐죠? 그래서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 이 그림의 밑에 이렇게 적혀 있죠. 상부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모델. 그러니까 판 구조론은 상부 멘틀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풀론 구조론 같은 경우는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느 모델이든 해저가 확장되고 섭입대가 형성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판 구조론이든 아니면 풀룸 구조론이든 해령 그리고 해구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있죠. 이거 판 구조론에서 이걸 설명하지 못해서 이게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판 구조론이 틀리고 풀론 구조론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 둘이가 서로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지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둘이가 서로 공존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밑에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판의 이동이라고 적혀있어요.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판의 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위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한 거 있죠. 뭐냐면 1번 판구조론 이렇게 얘기했죠. 판구조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풀론 구조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멘틀 때문에 그래 뭐 연약권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자세히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멘틀이라고 그냥 합시다. 멘틀 때문에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판을 움직이는 이건 지금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합시다. 자,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멘틀밖에 없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먼저 이거부터 적으면 여기 섭입하는 판이 섭입 여러분들은 안 적어도 되죠? 판이 잡아당기는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중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중력. 그리고 두 번째 해령에서 미끄러지는 힘 이건 이제 미끄러지는 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여기로 와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해령이 이렇게 있고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 여기 해령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해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여기가 해구 여기가 이제 해령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해구 먼저 할게요. 해구 먼저. 해구에서 보면 여기 있는 판들이 기존의 판들을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밑으로 훅 들어가서 바로 녹지 않고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머물게 돼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좀 머물게 되거든요. 머물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좀 무거워지는 거죠. 이게 좀 무거워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 지금 들어가는 이 판의 끝에 이런 추가 달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거운 추가. 이렇게 할게. 이 들어가는 이 판의 끝에 이 무거운 추가 이렇게 하나 달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추 때문에 밑으로 쑥 이렇게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멘틀 대류 때문에 원래 뭐 1만큼의 속도로 얘가 들어갔다면 얘가 무거워가지고 중력 때문에 훅 떨어지는 그 힘 때문에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판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멘틀 대류 말고 판을 움직이는 다른 힘을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섭입대에 들어가는 섭입대 여기죠. 해구에 들어가는 이 판이 밑에 쌓여가지고 이게 좀 무거워지면 추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밑으로 훅 잡아당기게 돼요. 그래서 판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섭입하는 판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이건 중력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물론 뭐 2번도 그렇긴 한데 일단 얘기해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해령을 좀 다시 그릴게. 여기다 그리자. 해령은 이렇게 그리거든. 그러면 밑에서 이제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때 나온 마그마가 새로운 땅이 여기를 굴러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 여기죠. 이 산맥을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쑥 이렇게 굴러 떨어질 거라고. 그때 굴러 떨어지는 힘 때문에 판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힘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훅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고 기존의 땅이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조금만 다시 그릴게. 미안. 그랬고 이 땅이 이렇게 굴러 떨어질 때 지금 선생님 색칠하는 이 땅과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기존의 땅이 서로 마찰이 심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굴러 떨어질 때 실제로 굴러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땅이 그냥 옆으로 밀려나는 거죠. 얘들이 새로운 땅이 기존의 땅 위로 밀려날 때 이게 미끄럼틀처럼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마찰이 심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판을 이렇게 쑥 같이 잡아당기면서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 말고도 다른 힘에 의해서 얘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일종의 이 위에 거와 밑에 거의 마찰 때문에 이 밑으로 쑥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해구에서 얘가 훅 떨어지는 힘임, 그리고 해령에서 훅 미끄러지면서 이 밑의 판을 잡아당기면서 판이 멘틀 때문에가 아니고 다른 힘 때문에 잡아당겨지는 경우 두 가지를 말을 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방금. 그래서 이 두 가지 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가 되고 이게 두 번째가 되고 이게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통합과학까지는 멘틀 때문에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구과학 1에 들어오면 밑에 두 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도 이제 메인은 멘틀이겠죠. 메인 힘은 이건 서브 같은 거지. 밑에는 이제 상부 멘틀과 그리고 멘틀 전체의 운동을 각각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 보시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열점과 풀룸 구조론 해가지고 이제 풀룸 운동, 풀룸 구조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일단은 이 네임펜으로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풀룸 구조론, 다른 색깔로 풀룸 구조론,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멘틀과 핵의 경계야. 이 멘틀과 핵의 경계가 시작이야. 여기가 계속해볼게. 지각으로 올라오는 고온의 열기둥을 우리는 뜨거운 풀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각에서 멘틀 하부로 향하는 저온의 열기둥을 우리는 차가운 풀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에 의한 운동을 우리는 풀룸 구조론이라고 불러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 있죠. 이렇게 대충 선생님이 그릴게요. 밑에 있으니까 이게 판이고, 여기서 이제 연약권이랑 하부 멘틀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멘틀 하나로 보면 돼. 멘틀 그리고 외핵 이라고 봐요. 여기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 여기에 있는 멘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멘틀이야 이거. 여기 있는 멘틀 같은 경우는 외핵 때문에 뜨거워요. 이 외핵이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워진 멘틀이 그 열을 받아가지고 가벼워져서 위로 쑥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화산활동을 만들어내요. 그때 여러분, 그때 이 열기둥, 이 열기둥 있죠. 이거를 뜨거운 풀룸이라 불러요. 뜨거운 풀룸. 그러니까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위로 쑥 올라가서 화산활동을 만들어내는 이거 우리 뜨거운 풀룸이라 불러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올라간 게 있으면 내려온 게 있어야 돼요. 이 쌤쌤이야. 자연은 쌤쌤이야.
뭔가 내줬으면 뭔가 받아야 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슉 내려와서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온 애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차가운 플룸이라 부릅니다. 차가운 플룸. 됐죠? 그럼 이제 밑에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걸로 할까? 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차가운 플룸이 있고, 그리고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등의 두세 개의 뜨거운 플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룸은 사실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케이, 몇 개 없어. 이거 헷갈리겠다. 이렇게 하면 밑에 먼저 할게요. 차가운 플룸, 수렴의 경계에서 섭입된 판의 물질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쌓여 있다가 밀도가 커지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로 하강한다. 주위보다 온도가 낮고 밀도가 커서 하강하는 거죠. 이거는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일단은 다 읽어볼게. 뜨거운 플룸이 있어요. 뜨거운 플룸은 차가운 멘틀이 가라앉아 멘틀의 최하부에 도달하면 온도 결함과 물질을 밀어올리는 힘이 작용해서 뜨거운 상승류가 발생을 한다. 주위보다 온도가 높으며 밀도가 작아 상승한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죠.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을 나눠야 되네. 미안해. 이거 연약권이지만 그냥 상부 멘틀을 적을게. 상부 멘틀 이렇게 안 높은데. 잠시만. 이게 상부 멘틀 이쯤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상부 멘틀. 그리고 이제 하부 멘틀이 사실 비중이 더 크거든요. 하부 멘틀. 그리고 외핵. 내핵은 여기서 안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차가운 플룸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차가운 플룸부터.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죠. 여기에 이제 수렴형 경계가 있다고 봅시다.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판이 소멸하는 경계죠. 그래서 기존의 판이 이렇게 쑥 들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소멸하는 경계. 근데 이때 들어오는 이 소멸하는 판 있죠. 선생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때 이거 따라 이렇게 들어오는 이 판, 이거 있죠. 들어오는 이 판. 잠시만. 그리고 들어오는 이 판 있죠. 이 판들이 어디로 가냐? 이 판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이렇게 쌓여요. 여기 계속 쌓이게 돼. 쌓이게 돼요. 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점점 무거워지겠죠. 이렇게 되면 무거워. 밀도도 커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쌓이는 걸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밑으로 훅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 떨어지는 얘를 우리는 차가운 플룸이라 부릅니다. 차가운 플룸. 그러니까 차가운 플룸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사실은 이 수렴형 경계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차가운 플룸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한 그 판들이 하부 멘틀과 상부 멘틀에 쌓여서 버티다가 무거워져서 밀도가 커져가지고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서 이제 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려온 게 있으면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 표현을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하지 말고 물질을 밀어올리는 작용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면 누군가 다시 올려줘야 돼. 그게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훅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훅 이렇게 올라가게 돼. 물론 이것도 멘틀이 올라가는 거지. 이때 올라가는 이거를 뜨거운 플룸이라 불러요. 뜨거운 플룸이라 부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판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화산활동을 만들어내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판의 경계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판의 경계랑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되고 이게 해령이라고 했을 때 여기 마그마가 뿅뿅뿅 올라오죠. 근데 이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이 부분과 이 해령에서 올라온 이 부분이 매치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해령 때문에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해령에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플룸 때문에 마그마가 더해져가지고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0% 일치하진 않아. 그러니까 해령과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내는 마그마가 뭐라는 거지? 다시 해령에서 나오는 그 마그마와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마그마가 100% 매치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수렴의 경계는 차가운 플룸이랑 매치가 돼야 돼. 이거는 수렴의 경계가 있어야만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만 해령이랑 뜨거운 플룸이 꼭 얘들이 서로 필수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우연히 겹칠 뿐이지 얘들은 꼭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뜨거운 플룸에서 만들어지는 이 화산활동은 꼭 판의 경계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아닌 경우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해서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화산활동을 설명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화산활동을 굳이 판의 경계랑 연결시킬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세모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선생님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설명이 끝나요. 이렇게 수렴형 경계에 섭입된 판의 물질이 아까 말했죠.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쌓여 있다가 밀크도가 커져요. 계속 쌓이면 무거워지겠지. 그러면 멘틀과 외액의 경계로 떨어진다. 이때 얘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주위보다 온도가 낮고, 그러니까 물도 좀 들어가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부분 이거야. 지금 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 주변보다 비교적 온도가 낮다는 거지. 막 차갑다는 개념이 아니야. 이 이름이 차가운이라 붙어서 얼음장처럼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주변보다 비교적 온도가 낮을 뿐이야. 비교적 온도가 낮아서 밑으로 떨어질 뿐이에요. 밀도가 그쵸? 네. 그래서 밀도가 커져서 떨어진다 라고 봐요. 여기까지 됐고, 두 번째, 차가운 멘틀이 가라앉아 멘틀의 최하부에 도달하면 물질을 밀어올리는 작용이 발생해서 뜨거운 상승률가 만들어진다. 주위보다 온도가 높으며 비교적 밀도가 낮아서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밀도가 크면, 같은 부피를 따져봤을 때 밀도가 크면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거고, 같은 부피를 따져봤을 때 밀도가 작으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온도는 사실 밀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도와 밀도는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떨어진다. 온도가 높아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뜨거운 플룸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리죠. 근데 이게 꼭 마치 해령이랑 매치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다. 근데 여기 올라오는 뜨거운 플룸은 사실은 대서양 중앙해령이랑 매치가 돼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봐야 돼. 그리고 여기도 역시 아프리카 대륙에 올라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개 정도 있고,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차가운 플룸은 아시아에 있어요. 일본 여기 있죠. 일본 그 들어가는 부분 알죠? 일본 해구 있는 부분. 거기 이렇게 훅훅 떨어지면 여기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메인은 사실은 여기죠. 여기 마그마가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사실은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안 했던 지진파의 속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 그러면 우리가 멘틀까지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뜨거운 플룸이 있는지, 어떻게 차가운 플룸인지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건 이제 지진파 가지고 알아내요. 지진파 한번 볼게요. 선생님 컬러라서, 여러분들 컬러가 아니죠. 선생님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우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진파 있죠. 지진파는 파동이거든. 지진파는 뭐랄까요, 밀도가 클수록 속도가 좀 빨라요. 그 밀도가 크다는 거는 온도로 따지면 온도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온도가 비교적 낮다는 거죠. 밀도가 작으면 혹은 온도가 높으면 얘는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얘는 속도가 빨라요. 지진파의 성질이 그래. 지진파를 샥 쏘아 보냈는데 온도가 비교적 낮은 데다 보낸다? 그럼 평소보다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지진파를 싹 쏘아 보냈는데 평소보다 온도가 높다? 그러면 속도가 평소보다 느리게 돼요. 됐죠? 이런 게 성질이 있는데, 자, 이거랑 이제 뜨거운 플룸이랑 차가운 플룸이랑 매치를 시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중에 차가운 플룸이랑 관련이 있죠. 차가운 플룸. 그리고 밀도가 낮고 온도가 높은 이거는 뜨거운 플룸이랑 관련이 있어요. 뜨거운 플룸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판이 이렇게 있고 밑에 멘틀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밑으로 지진파를 확 쏘아 보냈어. 지진파를 싹 쏘아 보냈어요. 쏘아 보냈는데 평소보다 속도가 빠르게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뭔가 차가운 물질이 있겠구나. 싹 쏘아 보냈는데 평소보다 속도가 느려요. 이거 비교적 온도가 높은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쏘아 보내봤더니 이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 부분, 선생님 다른 색으로 해줄게. 여기 부분, 여기 평소보다 속도가 지금 느리게 나오는 거죠. 평소보다 속도가 느리네. 이건 뭐죠? 여기 뜨거운 플룸이 있구나. 아니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거를 뜨거운 플룸이라 부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됐죠? 여기도 역시 남태평양 밑에 뭔가 속도가 느린 게 있어요. 이거 우리 뜨거운 플룸이라 부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온도가 비교적 낮은 부분은 속도가 빠르게 보이겠죠. 그건 차가운 플룸이라 부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고 느림은 이게 뜨거운 플룸인지 차가운 플룸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지진파를 이용한 거고,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서 비교적 속도가 느리지만 차가운 플룸은 온도가 낮아서 비교적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 가지고 플룸의 종류를 알아낸다. 됐죠?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열점입니다. 선생님이 30분 정도 할 건데 3분밖에 안 남았네. 일단 한번 해볼게. 열점 이렇게 써요. 열점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야. 이거 있죠. 이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내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열점이라 불러요. 그 지점 볼게.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고정된 위치에서, 이 포인트는 고정된 위치에, 열점의 포인트는 고정돼 있어. 열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한 번 뿅뿅뿅 이렇게 쏘아 보내면 계속 여기로 쏘아 보내. 이건 고정돼 있는 거야. 뜨거운 마그마를 분출하는 곳이다. 여기 밑에 이걸 볼게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아래에 마그마를 만들어 분출한다. 예를 들면 하와이 같은 거. 하와이는 대표적인 열점에 해당돼요. 열점 하면 하와이야. 밑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 고정된 위치에 있죠. 이거랑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야.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상승하므로 멘틀이 대류하여 판이 이동해도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됐어? 멘틀이 대류하여 판이 이동해도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열점에서 열점에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섬은 판에 실려 이동을 한다.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과 해산섬의 연령은 증가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울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리죠? 어떻게 그리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판이야.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이 판이 일로 이동한다고 볼게요. 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볼게요. 근데 밑에 있는 외핵 그리고 멘틀, 자, 이 사이 경계에서 마그마가 뿅뿅뿅 올라와요. 이거는 뜨거운 플룸이야. 뜨거운 플룸이에요.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 사실 멘틀이 올라가는 거죠.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서 마그마로 나중에 바뀌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 파트에 설명할 거야. 이제 멘틀이 올라와서 뿡뿡뿡 이렇게 마그마를 화산섬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때 이 만들어지는 이 화산섬 있죠. 이 화산섬은 여기 있는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밑에다 그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마그마는 올라오는데 여전히 예전에 거는 이미 여기로 옮겨가 있어 이미. 그리고 여기 새로운 게 또 하나 만들어져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그럼 다시 얘는 더 멀리 가 있어. 그리고 아까 만들어진 초록색은 이까지 가 있고요. 새로운 게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마그마는 여전히 이 포인트에 올라와. 이 포인트는 지금 다 동일해요. 됐죠? 이렇게 올라오는 이 부분,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열점이라 부르고, 열점에 의해서 이런 화산섬들이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그럼 여러분 빨간색, 초록색, 검은 색깔 섬 중에 화산섬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얘가 나이가 제일 많죠? 나이 많아. 나이 한자로 할까? 나이 많아. 얘는 적어. 됐죠? 여기서 뭐라 적혀 있냐면 열점에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은 그리고 해산은 판에 실려서 이동하는 거야. 계속 이동하고 열점에서는 계속 마그마를 만들어내고 화산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 판이 이동하는 거랑 열점은 무관하거든. 이게 열점은 판에 있는 게 아니고 판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판이 이동해도 열점은 고정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그리고 해산의 연령이 증가하죠. 당연하지. 기존의 얘들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미안.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 열점이랑 붙어있는 게 제일 젊은 애들이야. 이게 젊은 애들. 얘 멀어질수록, 얘한테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됐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낼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나이입니다. 나이. 여기 잠시만 다시 지우고, 배우는 건 여기까지 하고 여기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나이입니다. 나이.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면 가장 젊은 데는 어디예요? 가장 숫자 작은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봐야 되냐면 이 부분 밑에 열점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하와이에 열점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하와이에 열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거기 밑에다가. 근데 이렇게 지금 갈수록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네요. 그러면 가장 젊은 데가 어디냐면 이쯤이고 여기에 이 밑에 열점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됐어요, 여러분? 됐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게. 이거 문제 내고 이 문제 낸 여러분들 선생님 대면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 문제를 낼 건 이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얘들이 지금 판이 어떻게 움직였길래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판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산섬이 만들어졌을까를 물어보는 거야. 볼게요. 열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북, 동, 서, 남이라고 해요. 사방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북동, 북서, 남서, 그리고 남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 쪼갤 거야. 이거는 북북서 아니 북북동, 북북동동, 남동동, 그리고 남남동, 그리고 남남서, 그리고 남서서, 북서서, 북북서 이렇게 얘기해요. 북북서. 이렇게 멸점을 기준으로 판이 움직이는데 지금 선생님이 16개를 적었죠. 이게 16방이라 불러 16방이.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이 열점 위에 있는 이 판이 이게 열점 위에 있었겠죠. 이 판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길래 화산섬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한번 꺾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동으로 갔다가 서로 바뀌었다, 뭐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두 개가 지금 나와야 돼. 제가 꺾였다는 건 지금 방향이 한번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16개 중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를 지금 찾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거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됩니다. 됐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35분 했는데 미안해, 고생했습니다.